이번 시간에는 내적의 구체적인 의미와 그 내적 연산 과정 그리고 내적을 활용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내적 정의식 기억하고 있죠. A라는 벡터와 B 벡터의 두 벡터의 곱, 내적은 정의식이 어떻게 됐냐면 도트로 읽었죠. 그래서 두 벡터를 곱하는데 일단 두 벡터의 절대값 크기죠. 크기를 곱한 다음에 뒤에 뭐가 붙었었죠? 뒤에 바로 코사인 세타가 붙었습니다. 코사인 세타. 그래서 바로 이 세타는 이제 그 A, B 벡터, 두 벡터가 만드는 사이각이었었죠. 그래서 내적의 의미는 바로 여기 코사인에 들어 있습니다. 곱하기니까 당연히 두 벡터의 크기를 곱하는 거는 당연한 노릇일 텐데 그 다음에 이 코사인 값, 코사인 세타가 추가되기 때문에 내적의 의미는 바로 이 코사인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의 의미를 찾으면 바로 내적의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그 코사인의 의미는 투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투영, 그림자 길이죠. 그림자 길이. 그림자의 길이를 뜻한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A 벡터가 이 방향에 있고 B 벡터가 있을 때 두 벡터의 사이각이 세타입니다. 이 삼각형에서 지금 요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코사인 세타를 해주게 되면은 요 빗변분의 밑변이 되죠. 요 밑변이 나오게 됩니다. 코사인을 곱해주게 되면 밑변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B벡터가 지금 이렇게 있죠. B벡터가 지금 A 벡터 쪽으로 그림자가 얼만큼 생기느냐 그 의미를 갖게 돼요. 이게 B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게 되면 그림자 길이가 나오게 되죠. 다시 말해서 요 B 코사인 세타가 A 벡터 쪽으로 얼만큼의 그림자가 생기느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게 A 벡터고 이거 B 벡터라고 합시다. A 벡터 그 다음에 얘가 B 벡터예요.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이 얼마가 되죠? 같은 방향이니까 이건 세타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이번에는 여기 A 벡터가 이렇고 얘가 B 벡터라고 해봅시다. A 벡터와 B 벡터 사이에 약간의 사이각이 이제 존재하죠. 이 각이 세타가 되겠죠. 세타가 세 번째는 이런 경우 이게 A 벡터고 그 다음에 얘가 B 벡터라고 봅시다. 이때 사이각이 존재하죠. 사이각이 점점 어떻게 되나요? 지금 커지고 있나요? 처음에는 세타가 같은 방향이니까 세타가 없죠. 세타가 0도이다가 점점 세타가 커지기 시작해서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A 벡터고 이게 B 벡터라고 가정할 때 사이각이 수직이 되는 상황까지 가봅시다. 세타가 0도, 이때는 뭐 30도, 이때는 60도, 그 다음에 90도, 이게 이제 세타죠. 세타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 코사인 값은 어떻게 되죠? 세타가 늘어날수록 점점 더 코사인 값. 여러분, 삼각함수 기억납니까? 코사인 그래프 기억나요? 세타에 따라서 코사인 값은 얼마가 되죠? 세타가 0도일 때, 코사인 값이 1에서 시작했죠. 코사인 0도는 1이죠.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드나요? 30도, 60도 해서
90도에 오면 얼마가 되죠? 여기 90도죠. 90도가 되면 코사인 값이 0이 되겠죠.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죠. 이렇게 코사인 값이. 자, 그러면 네 가지 상황을 지금 그려봤는데, 네 가지 상황에서 투영 값이 어느 때 가장 크게 됩니까? A 벡터가 B 벡터 쪽으로 그림자가 얼만큼 생기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 네 상황이 똑같이 A 벡터의 크기는 3이고 B 벡터의 크기는 5라고 할 때 똑같이 3과 5. 이때도 A 벡터의 크기는 3이고 B 벡터의 크기는 5죠. 이때도 역시 A 벡터의 크기는 3이고 B 벡터의 크기는 5예요. 각 벡터의 크기는, 그러니까 이 내적의 정의식에서 A 벡터의 크기는 3이고 B 벡터의 크기는 5죠. 그러면 두 벡터를 곱한 내적의 값은 얼마가 될 것인가? 3, 5, 15가 곱해지겠죠. 15가 답이 아니라 15에다가 뭐가 붙냐면 코사인 세타가 붙죠. 근데 이 코사인 값이 점점 달라요. 그죠? 언제 가장 큰 값이냐면 이 경우죠. 세타가 0도니까 코사인 값이 1이 되죠. 세타가 0도일 때. 이때는 바로 얼마가 되냐면 이 상황이죠. 세타가 0이 되는 순간에는 A 닷 B 하게 되면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붙지만 코사인 세타 값이 1이 되니까 바로 이런 값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이 경우 얼마가 됩니까? 3, 5, 15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15. 가장 큰 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세타가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서 90도가 되면 얼마가 되나요? 90도가 되면 세타가 90도가 되면 코사인 90도가 얼마죠? 제로가 되죠. 코사인 90 코사인 세타가 0이 돼 버리니까 이 A의 크기가 3이고 B의 크기가 5, 그래서 3, 5, 15가 되지만 코사인 때문에 결과가 얼마가 되나요? 내적을 행하면 제로가 나오죠. 그죠? 최소값이 나오게 됩니다. 90도가 됐을 때.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특별한 경우인데, 이 특별한 경우를 상정해 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지금 아까 내적의 코사인이 뜻하고 있는 의미를 뭐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냐면 투영치 또는 그림자 길이로 생각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볼까요? 첫 번째 경우 A 벡터의 그림자가 B 벡터 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가 100% 생기죠. A 벡터의 크기가 3이면 3만큼의 그림자가 B 벡터에 맺혀집니다.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A 벡터가 B 벡터 쪽으로 그림자가 얼마큼 생기죠? 요만큼 생기죠. 요만큼. 그죠? A 벡터의 크기가 3이었는데 3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작은 이 그림자 길이가 실제의 이 A 벡터의 길이에 비해서 약간 줄어들겠죠?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세 번째 경우 어떻게 됩니까? A 벡터가 B 벡터 쪽으로 그림자가 얼만큼 생기나요? 그림자. 코사인 세타 해주면 됩니다. 코사인 세타. 이만큼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서 종국에 가서 세타가 이게 90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90도가 되면 A 벡터가 B 벡터 쪽으로 그림자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그림자가 안 생기죠. 점이 되어버리죠. 제로가 됩니다. 그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서로 수직을 이루게 되면은 한 벡터가 A라는 벡터가 B 벡터 쪽으로 그림자가 하나도 안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90도인 순간이에요. 90도인 순간에는 그래서 내적 값이 얼마가 된다? 제로가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상황.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적이 0이 됐다 하게 되면 무슨 뜻이 되느냐? 두 벡터가 서로 직교하고 있다라는 거죠. 직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직교의 의미는 앞으로도 여러분 통신에서도 아주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활용이 되어지는데 이 직교한다라고 얘기하죠. 직교. 90도라는 의미의 이 직교는 뭐냐면
어떤 물리적 의미가 있냐면 한 벡터가 다른 벡터 쪽으로 전혀 기대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서로 간에 90도가 된다는 얘기는 독립적이다 이런 말을 사용해요. 독립적이다. 인디펜던트하다. A 벡터와 B 벡터는 서로 독립적이다. 이렇게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제 이런 의미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전공을 공부하다 보면은 직교라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되고 직교 함수, 그 다음에 여러분 통신에서 이제 변조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될 텐데, 변조. 이제 우리가 신호를 보낼 때 원래 신호를 직접 보내는 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변경시켜서 변조해서 보내게 돼요. 변조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직교 변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교 변조. 직교 변조를 활용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신호를 변조시켜서 보낼 수가 있어요. 이 직교의 의미는 바로 이제 90도 직교하면 뭘 떠올리면 되냐면 여러분은 두 값이 서로 직교한다는 얘기는 서로 독립적이다. 내적을 행했을 때 그 내적 값이 얼마가 된다? 제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벡터가 직교하는 것을 보여라 라고 직교하는지 증명해봐라. 그러면 뭘 증명하면 되냐면 내적을 해보면 돼요.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를 우리가 내적을 행해보면 그 내적 연산을 이제 조금 있다가 해보겠지만 연산값이 제로가 됐다. 이것만 입증하면 내적 값이 제로가 됐다는 걸 입증하면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A 벡터와 B 벡터는 서로 직교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두 벡터가 반대 방향, 세타가 180도라면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인가요? 이 A 벡터고 얘가 B 벡터가 이제 이 반대 방향 쪽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겠죠. 코사인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내적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한마디로 내적하면 여러분 뭘 떠올리면 되냐면 어떤 키워드가 되는 게 뭐라고요? 투영치를 떠올리면 됩니다. 한 벡터가 다른 벡터 쪽으로 그림자가 얼만큼 생기냐 이거죠. 그림자. 그죠? 두 벡터가 이렇게 서로 비슷하게 이렇게 눕혀져 있으면은 의존도가 큰 거죠. 의존도가 클수록 뭡니까? 이게 그림자 길이가 길어지고 이게 점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 길이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90도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90도가 되면 그림자가 전혀 그림자가 안 생기겠죠. 한쪽으로 그림자가 안 생기고 이때를 우리가 인디펜던트하다. 서로 인디펜던트. 그럼 이번에는 이제 그 내적의 실제적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내적 연산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벡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 방식에 이제 익숙해 있죠. A 벡터는 직각좌표계로 표현한 겁니다. X 방향으로 AX, Y 방향으로 AY, Z 방향으로 AZ. 이건 스칼라 값이 되죠. 그리고 B 벡터 역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앞에서 공간 벡터를 표현하는 좌표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표현 방식은 아주 익숙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해 보죠. 그러면 이 벡터와 B 벡터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B 벡터 뭐냐면 B 벡터는 X 단위 벡터 방향으로 크기가 얼마냐? B, X 만큼. 그 다음에 Y 단위 벡터 방향으로 B, Y 만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Z 방향으로 B, Z만큼의 값을 갖는
벡터다 이거죠. 이게 이제 B 벡터인데 A 벡터와 B 벡터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적을 해보자. 이거 이제 풀어볼까요 우리가? 자, 세 가지만 해볼게요. 자, 이 가로를 풀려면 전부 곱하기 몇 번 해야 되죠? 앞에 거끼리 한 번 해줘. 그죠? 이렇게 곱해줘. 그 다음에 맨 앞에 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랑 이렇게 곱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이 두 번째 항은 똑같이 밟으면 되는데 요 세 가지만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가 얼마가 되나요? 첫 번째 곱하기. 자, 스칼라 값끼리 곱하면 얼마가 되죠? A x 곱하기 b x가 곱해지고 잘 봐요. 그 다음에 이 내적은 누구끼리 하냐면 이제 벡터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이 x 단위 벡터와 여기 x 단위 벡터가 곱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가로로 표현하면은 x 단위 벡터와 또 다시 x 단위 벡터끼리 내적을 행하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기다 표시해 보면 한 벡터는 x 방향으로 3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 벡터하고 그 다음에 x 방향으로 하나는 5다. 두 벡터를 곱하면 내적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걸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 3과 여기 5를 일단 곱하죠. 그러면 15가 되겠죠. 15. 스칼라끼리 곱합니다. 그게 바로 얘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내적 연산은 누구랑 누구랑 하는 거냐면 여기에 x 단위 벡터, 그죠? x 단위 벡터와 그 다음 여기 x 단위 벡터끼리 내적을 행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표현해준 게 이렇게 되고 두 번째 항은 어떻게 여기다 여러분이 한번 불러주실까요? 요 항은 얼마가 될까요? 그럼 첫 항에 첫 번째 항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벡터의 두 번째 항을 곱하는 거니까 스칼라 값은 뭐가 되나요? AX랑 뭐랑 곱해지죠? 불러주실래요? AX에 곱하기 뭐가 되나요? B 이번엔 뭐가 되죠? B 얘랑 곱했으니까 B Y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 내적은 누구랑 누구랑 하게 되냐면 여기서는 벡터가 X 단위 벡터예요. X 단위 벡터고 두 번째 항에서는 여기서는 Y 단위 벡터가 되죠. Y 단위 벡터랑 이렇게 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항도 불러볼까요? 세 번째 항은 뭐가 되나요? 크기가 스칼라 값 얼마가 되죠? A X와 뭐가 곱해지나요? AX와 B Z가 곱해지고 정작 내적은 누구랑 누구랑 하게 되냐면 X 단위 벡터와 뒤에 있는 항에 Z 단위 벡터와 내적을 행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곱하기를 해서 곱하기 몇 번 하면 되냐면 9번 해야 되겠죠. 이번엔 두 번째는 얘하고 얘.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하게 되면은 9번 곱해줘야 되죠. 그 외에도 이제 6개가 더 있는데 요 세 가지 경우만 지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항에서 중요한 부분은 요 곱하기들은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AX 그죠? AX와 BX 곱하는 거는 뭐 더 이상 만약에 AX가 이게 3이고 BX가 6이면 3, 6, 18이 되겠죠. 그리고 요 값만 우리가 한번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X 단위 벡터의 X 이거 얼마가 될까요? 내적의 정의식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면서 이걸 해볼까요?
x 단위 벡터와 x 단위 벡터를 내적해 볼까요? 내적의 정식 아직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앞에 있는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벡터의 크기에다가 뭐가 붙죠? 여기 뒤에 코사인 세타가 붙죠? 코사인 세타. 이게 내적 아닙니까? 내적. 그죠? 그러면 요 크기 얼마인가요? 단위 벡터의 크기는 무조건 1이었었죠. 얘도 1이고. 그리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얼마입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직각좌표계니까 이렇게 되죠. 여기가 x축, x 단위 벡터의 방향입니다. x축 방향이 바로 x 단위 벡터 방향이 되고, 여기 이제 y축 방향이 y 단위 벡터 방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방향이 바로 z 단위 벡터의 방향이 되겠죠. 그죠? 각각은 직각좌표계니까 이게 각이 몇 도가 되나요? 직각이 되죠. x와 y, 또 y와 z도 직각을 이루고 z와 x도 직각을 이루게 되겠죠.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될까요? 코사인 세타 값이. 지금 x 도트에 x 하게 되면 같은 벡터니까 사이각이 얼마가 되나요? 같은 벡터니까 제로가 되죠. 그러면 코사인 0도는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x 도트 x 값은 얼마가 되냐? 이 값은 내적을 행하면 1이 됩니다. 1. 같은 방식으로 요걸 해볼까요? x 도트 y를 해볼까요? x 도트 y를 해볼까요? 그럼 뭐가 달라지나요? 앞에 있는 벡터의 크기, x의 단위 벡터 크기, 그 다음에 y 단위 벡터의 크기, 거기다가 이제 코사인 세타가 붙잖아요. 코사인 세타가 붙는데 문제는 이 단위 벡터의 크기는 다 1이죠. 1, 1. 그러면 이 세타는 얼마가 될까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 x 단위 벡터와 y 단위 벡터가 이루는 각은 얼마죠? 90도죠. 그럼 코사인 90도는 얼마예요?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이 값은 없어지죠.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라집니다. 이 값은 사라져요. 0으로. 같은 방식으로 요것도 행하면 얼마가 될까요? x하고 z를 내적해주면 뭐가 될까요? 해보나 마나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x와 z 단위 벡터를 내적하면 x와 z 단위 벡터가 이루는 각이 얼마죠? x 역시 얼마인가 이거? x 단위 벡터와 z 단위 벡터가 이루는 각이 90도가 되잖아요. 90도. 90도가 되면 얼마가 되죠? 내적하면은 코사인 세타가 제로가 돼서 이 값도 역시 사라지죠. 0이 돼버리니까. 남는 거 뭐가 남나요? 자, 이 식을 다시 써주면 이 값이 1이 됐으니까 요거만 남았죠. 얼마가 남았습니까? a x 곱하기 b x 요 항만 남았죠. 그죠? 이거 사라졌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를 똑같이 한번 진행해 볼까요? 여기 함께 보시죠. 요번에 이제 두 번째 항과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을 곱하면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해보나 마나인데 이거 해보나 마나 얼마가 됩니까? 예, 제로가 되죠. 왜 그럴까요? y 단위 벡터하고 도트 x 단위 벡터 하면 뭐가 돼요? y 단위 벡터와 x 단위 벡터를 내적하면 얼마가 되죠? x 단위 벡터와 y 단위 벡터가 이루는 각이 얼마예요? 90도니까 90도면 얼마가 된다? 제로가 되죠. 이거 사라지죠. 두 번째 요 값.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y 단위 벡터와 y 단위 벡터가 되네요. 이건 얼마가 될까요? y 단위 벡터와 y 단위 벡터. 같은 벡터니까 이거 세타가 제로가 돼서 그죠? x 단위 벡터와 x 단위 벡터나 또는 y 단위 벡터와 y 단위 벡터끼리 내적하나 또 마찬가지 z 단위 벡터와 z 단위 벡터를 내적하면 다 뭐가 될까요? 각각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코사인 0도가 되죠. 코사인 0도가 1이니까 이 값, 얘네들이 취할 수 있는 값은 1이 됩니다.
나머지 다른 x 단위 벡터와 y 단위 벡터를 내적하거나 y와 z끼리 또 z와 x끼리 내적하면 얼마가 된다? 제로가 된다. 왜 그럴까요? 세타가 90도. 서로 직교하기 때문에. 직교하면 내적값은 무조건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요 값만 남기 때문에 요 얼마 남나요? 그럼 두 번째 항은 요거 해주면 스칼라 값이 얼마? 여기서 ay죠. ay하고 여기 by가 살아남죠. 곱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다시피 지금 살아남은 게 아까 ax, bx가 남았었고요. 셋 중에서 살아남은 게 요거. 두 번째 계속 곱하면 이때 얘만 살아남아요. 그게 뭐냐면 ay, by.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곱해줄 것이 첫째 벡터의 맨 뒤에 있는 항하고 뒤에 있는 벡터의 세 개를 다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요거 곱해주면 얼마? 제로가 되죠. 또 이렇게 곱해줘도 얼마? 제로가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것끼리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z 단위 벡터와 z 단위 벡터끼리 내적을 해주게 되니까 요거죠. 그럼 얼마가 돼요? 그게 1이 되죠. 그래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가 되나요? 여기 값이 az와 bz가 남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인 내적 연산의 최종 결과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게 내적 연산의 최종 결과식입니다. 이게 결과식. 익숙하게 봐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결과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 이거 볼까요? A 벡터와 B 벡터를 뭐 했습니까? 내적을 했죠. 이렇게 도트 내적을 하면은 곱한 결과를 보니까 내적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AX, BX 요거끼리 곱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AY, BY 요거끼리 곱했고 그 다음에 AZ, BZ 자기네들끼리 곱했죠.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해서 다 더해준 게 내적 결과가 된다. 다시 말해서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하고 Z 성분끼리 곱한 다음에 더해준 것이 바로 내적 연산 결과다 이런 얘기죠. 절대로 이 내적 결과에 이런 거 있나 한번 살펴볼래요? AX 곱하기 BY 이런 항이 있나요? 없죠. 여기에 그런 항은 있지 않아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X 성분하고 그 다음 벡터의 Y 성분끼리는 곱해지질 않아요. 곱해진 값은 자기 성분끼리, X 성분끼리 곱해진 값. 요거 X 성분끼리 곱, Y 성분끼리의 곱, Z 성분끼리의 곱 해가지고 더해준 게 내적이에요. 그래서 이 내적이라는 말을 그런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내적. 안에 것끼리 곱했다. 안에 것끼리?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안에 것끼리, 자기네 것끼리. X성분끼리만 곱하지 바깥에 있는 거 X성분하고 저쪽 상대방의 Y성분끼리는 절대 곱하지 않는다. 그런 성분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내적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안에 것끼리, 자기네들끼리만 곱한 결과가 얻어지기 때문에 이게 내적이다. 여기 보다시피 두 벡터를 곱할 때 어떤 성분끼리? 같은 성분끼리만 곱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내적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은 바로 요겁니다. 이 단위 벡터끼리의 내적을 수행했을 때 같은 단위 벡터끼리는 1이 나오고 다른 단위 벡터와 곱하면 무조건 얼마가 된다? 제로가 된다. 왜? 다른 단위 벡터하고는 전부 직교하기 때문에 직교하면은 내적 값은 제로가 되죠. 예,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내적 연산의 최종 결과 자 그러면 지금 그 살펴본 내적 연산 결과로부터 이 의미와 그 결과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일이라고 하는 거, 일과 힘의 관계를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보면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그 물리 시간에 보면 일이 영어로 뭐죠? work죠. 그래서 W로 보통 표시합니다.
1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힘을 들여서, 힘은 영어로 뭐죠? force. 그래서 F로 표시를 합니다. 힘을 들여서 움직인 거리를 곱해주면 그게 한 1이 되죠. 길이, length를 곱해주면. 그래서 W는 이제 식입니다. 여러분 물리 시간에 배운 식이에요. 힘에다가 길이, 움직인 거리를 곱해주게 되면 1이 된다. 뭐 이렇게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 식에 약간의 변형이 필요한데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 이 식은 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걸 좀 더 정확한 식으로 바꾸게 되면 FL로 표시하지 말고 FL에 힘을 들여서 움직인 거리만큼 곱해주기는 하는데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힘은 벡터량이에요. 그래서 이거 고딕체로 쓰고 그 다음에 거리는 이게 사실 스칼라지만 여기다가 진하게 표시해서 이걸 벡터로 만들어요. 길이 벡터가 되는 거죠. 길이 벡터. 그래가지고 여기 벡터 길이의 곱, 요거 무슨 곱이죠? 조금 아까 배운 내적입니다. 내적으로 표시하면 이 식은 좀 부정확한 식이 되지만 이 식이 좀 더 정확한 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식이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에다가 움직인 거리를 내적을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돼요. 무슨 얘기냐? 내적 아까 정의식이 어떻게 됐죠? 요거 해주면 앞에 있는 벡터의 크기, 뒤에 있는 벡터의 크기에다가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값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가 붙는다고 그랬죠. 여기 볼까요? 여기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이 물체를 힘을 가했어요. 이쪽으로. 줄을 매달아서 일로 잡아다니면 얘가 이리 끌려오겠죠. 이쪽으로. 끌려올 거예요. 끈을 매달아서 이쪽으로 힘을 가해주게 되면 이 물체가 끌려와요. 끌려와서 이제 일정 기간 거리가 이동하게 되면은 이제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물체를 이동시켰으니까. 자, 그런데 이때 말이죠. 이 세타가 이 힘을 어디로 가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힘을 가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힘을 예를 들어서 10 뉴턴의 힘을 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 뉴턴의 힘. 근데 힘을 가하되 지금 이 사각의 방향으로 힘을 가했는데 이쪽으로도 한번 가해볼까요? 이쪽으로도 10 뉴턴의 힘을 가하고 그 다음에 또 극단적으로 이 정면으로 이 높이로 10 뉴턴의 힘을 가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 이 위쪽으로 10 뉴턴을 가하게 되면 이 물체가 이쪽으로 움직일까요? 전혀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 거리가 이동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힘을 가하더라도 어느 쪽으로 힘을 가해야 많은 일을 할 수 있냐?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그죠? 이 방향으로 힘을 가해줘야 이 물체를 지금 이쪽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려고 할 때에 가해주는 힘의 방향도 그 방향으로 힘을 가해줘야 가장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죠. 점점 이 위쪽으로 잡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끌려오긴 하겠지만 끌려오는 길이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한 일도 적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그냥 곱하기가 아니라 힘과 일의 거리의 내적으로 표현된다. 아까 내적은 뭐라고 그랬죠? 투영치의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투영치. 그림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힘을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동시키고자 하는 길이 방향 쪽으로 그림자가 얼만큼 생깁니까? 이만큼 생기겠죠. 이만큼의 일을 하게 돼요. 근데 힘을 이 위로 쏟으면 어떻게 될까요? 쏟으면 이 그림자가 얼마가 생겨요? 그림자가 줄어드나요? 이만큼밖에 안 생기죠. 일을 이만큼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오른쪽으로 이 물체를 이동시키고자 하는데 힘을 어디로 쏟았어요? 윗방향으로 힘을 쏟으면은 뭐야? 일을 하게 되나요?
오른쪽으로 이 물체가 움직이나요? 전혀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힘은 들었지만 힘은 10뉴턴의 힘을 똑같이 줬어요. 10뉴턴의 힘을 줬지만 결과적으로 일은 했습니까? 못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내적으로 표현하면 아주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 이 힘이 쏟은 힘이 이 거리 방향 쪽으로 그림자가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힘의 방향이 우리가 이동시키고자 하는 길이 방향으로 그림자가 하나도 안 생긴다. 하나도 안 생겼다는 얘기는 바로 이 코사인 세타값, 이게 바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 길이 또는 뭐라고요? 투영치라고 그랬죠. 투영치. 투영치의 의미가 있는데 이 90도의 각도로 이 위로 힘을 가하게 되면 그림자가 하나도 안 생기죠. 하나도 안 생겼다는 얘기, 이 값이 0이 됐다는 얘기고, 이 0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을 하나도 못했다는 얘기죠. 물체가 이동하지 않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일은 안 한 거다 이거죠. 힘은 들었지만 일은 하나도 안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우리가 이거 헛일했다고 얘기하죠. 힘은 들였지만 결과적으로 일은 하나도 안 한 꼴이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세타가 0도일 때는 지금 힘을 1로 쏟은 거예요. 힘을 1로 쏟아서 물체를 이동시킨 거죠. 이 방향이 길이 방향이니까 길이 방향, 이동시키고자 하는 방향하고 어때요? 힘의 방향하고 동일하니까 이때는 세타가 0도가 되죠. 세타가 0도가 되면 얼마가 됩니까? 코사인 값이 최대가 되죠. 이 값이 1이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여기서 보다시피 이 값이 코사인 0도가 돼서 이게 1이 되니까 힘의 크기와 길이에 곱해준 만큼 2를 하게 되죠. 줄의 2를 하게 돼요. 근데 90도가 되면 얼마가 되냐? 90도가 되면은 지금 이 힘을 이쪽으로 쏟지 않고 힘을 힘을 수직 방향으로 쏟아버렸다 이거. 힘을 일로 힘을 쏟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작 이동시키고자 하는 길이 방향하고 90도를 이루게 되죠. 90도를 이루었다는 얘기는 벌써 코사인 90도가 됐다는 얘기니까 힘은 들였어도 결국 뭐야? 이게 0도, 코사인 90도는 0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0줄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일을 하나도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힘과 일의 관계는 힘과 일의 관계를 아주 명쾌하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표현되면 바로 이와 같은 힘과 일의 관계가 명쾌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해서 내적을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예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내적과 비유되는 외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